혹시 요즘 손에 든 물건이 예전보다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똑같은 가방인데 왜인지 어깨가 더 처진다든가, 한 손에 들던 장바구니를 이제 두 손으로 들게 된다든가. 그런데 문득 정말 가방이 무거워진 걸까요? 아니면 제가 들고 있는 것들이 늘어난 걸까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이 나이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도 해보셨을 겁니다. 얼마 전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75이셨는데 평생을 부산 광안리 근처에서 사셨던 분이었어요. 그분의 집에 처음 갔을 때 참 인상적이었던 게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거실 한쪽에 작은 책장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책이 딱 20권 정도 꽂혀 있었습니다. 너무 비어 있어서 처음엔 이사를 준비하시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부터 한 해에 한 번씩 자기 책장을 정리하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200권이 넘었대요. 이듬해엔 100권, 그 다음엔 50권, 그리고 지금은 20권. 책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옷장도 마찬가지였고, 주방 찬장도 그랬고, 심지어 서랍 하나도 그랬습니다.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엔 아까웠어요. 버리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라고 생각해도 손이 안 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잠깐 말이 없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는 밤에 잠이 안 와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실에 나와 앉아 있었는데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더라고요. 가을이었는데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가벼워지고 싶다고. 그날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씩 방 하나를 정했대요. 이번 달은 거실, 다음 달은 안방, 그 다음 달은 부엌. 그리고 그 공간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손에 들고 물어봤답니다. 이게 지금 내게 필요한가? 필요하다는 게 앞으로 쓸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손에 있어야 하는 것인가? 그걸 물어봤대요. 그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신기한 게 손에서 놓는 순간 어깨가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물건이 줄어드니까 청소하는 것도 편해졌고 어디 뭐가 있는지도 금방 알게 되고. 그런데 제일 좋은 건 집이 넓어진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넓어진 것 같았어요. 그러시면서 그분은 거실 한쪽을 가리키셨습니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창문 하나, 그리고 앉을 수 있는 자리 하나. 전엔 여기에 소파가 있었어요. 큰 소파. 근데 앉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없애고 대신 이렇게 앉을 자리만 남겨뒀어요. 그분은 그 자리에 앉아서 매일 아침 바다를 보신답니다. 커피도 안 드시고 책도 안 읽으시고 그냥 앉아서 바다를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이분 말을 듣다 보니까 문득 생각났던 분이 또 있었습니다. 역시 70 중반쯤 되신 분이었는데 이분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서울에 사셨고 오랫동안 회사에 다니셨던 분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처음 몇 년은 무척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할 곳이 없고 전화 올 사람도 없고 챙겨야 할 서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뭔가를 시작하기로 했답니다. 처음엔 등산을 다니셨어요. 그 다음엔 사진을 배우셨고 또 그 다음엔 글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빴습니다. 일주일이 금방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바쁘게 살면 퇴직 전이랑 뭐가 다른 거지? 그래서 하나씩 줄이기 시작하셨대요. 등산 모임을 나왔고 사진 동호회도 그만뒀고 글도 쓰다가 말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을 만들었어요. 처음엔 그날이 제일 힘들었대요. 할 일이 없으니까 불안했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데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다시 사흘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일주일에 5일은 그냥 집에 있으신답니다. 뭐 하냐고요? 그냥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고 차 한 잔 마시고 점심 먹고 산책 좀 하고 저녁 먹고 자요. 그게 다예요. 그분이 말을 이으셨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사는 게 나태한 건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편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사는 거였어요. 그분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스스로에게 뭔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으신답니다. 전엔 뭐든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야 괜찮은 사람 같고, 그래야 존재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젠 알겠어요. 나는 이미 여기 있다는 걸. 그분의 말을 듣고 나서 며칠 뒤에 또 다른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여든이 넘으신 할머니셨는데 정말 짧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대요. 손주가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 힘들다고. 할머니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답니다. 그래서 그냥 들었어요. 말없이. 손주가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고 한참을 울고 그러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손주가 다시 전화를 했대요. 그런데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답니다. 할머니, 어제 고마웠어요.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손주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할머니가 물으니까 손주가 그랬대요. 할머니는 아무 말 안 하셨잖아요. 그게 좋았어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시니까.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셨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게 좋았다니.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더 이상 뭐라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대요. 그냥 있어주는 것도 그게 뭔가를 해주는 거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게 가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 이 말이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도 아닐 겁니다. 다만 이렇게 바라볼 수는 있겠지요.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건 그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게 있어야 안심이 되니까요. 책이 많으면 안심이 되고, 옷이 많으면 안심이 되고, 계획이 많으면 안심이 되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안심이 됐던 적이 있었나요? 아까 그분을 떠올려 보면 그분은 책을 200권에서 20권으로 줄이셨습니다. 180권을 손에서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했던 게 180권을 놓은 게 아니라 180개의 무게를 놓은 거라고 하셨습니다. 책 한 권 한 권이 그냥 책이 아니었대요. 이건 언젠가 읽어야지, 이건 중요한 거니까 남겨둬야지, 이건 내가 좋아했던 건데, 그런 생각들이 책마다 붙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책들을 손에서 놓을 때마다 그 생각들도 같이 놓아졌답니다. 두 번째 그분도 그랬습니다. 등산 모임을 그만두고 사진 동호회를 나오고 글쓰기를 멈췄을 때 그분이 놓은 건 그 활동들이 아니라 나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 조급함이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할머니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놓은 건 내가 뭐라도 해줘야 한다는 그 책임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놓은 건 결국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놓은 건 이래야 한다는 마음, 이게 있어야 한다는 불안, 이걸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벼워진 건 손이 아니라 마음이었던 거죠.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들을 쌓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남들 눈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나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렇게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이에서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도 필요한가? 필요하다는 게 앞으로 쓸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손에 있어야 하는 것인가? 그렇게 물어보면 의외로 손에서 놓을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 잘해야 한다는 마음, 다 챙겨야 한다는 마음, 뭐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이 순간 꼭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내가 들 수 있는 만큼만 들고, 내가 갈 수 있는 만큼만 가도 괜찮다는 걸, 그걸 스스로에게 허락해도 된다는 겁니다. 가벼워진다는 건 무책임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가벼워진다는 건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이라는 게 물건도 있지만 대부분은 마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를 제일 무겁게 하는 것들이니까요. 첫 번째 그분은 이제 책을 더 이상 늘리지 않으신답니다. 한 권을 드리면 한 권을 내보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늘리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신중하게 고르게 되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것만 남게 되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가 더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분도 이제는 새로운 걸 시작하려 하지 않으신답니다.
전엔 뭐든 해야 할 것 같았는데 이젠 안 해도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하고 싶은 게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세 번째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에게 조언을 하려 하지 않으신답니다. 말을 줄이니까 손주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할까봐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할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놓은 건 결국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놓으니까 오히려 더 중요한 것들이 보이게 됐던 거죠. 지금 이 순간 우리 손에 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지금 필요한 건가? 이게 있어야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건가? 이게 없으면 나는 불안한 건가? 그렇게 물어보면 의외로 놓을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놓는다는 게 버린다는 게 아니라 자유로워진다는 거라는 것도 알게 되실 겁니다. 무거운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무거워서 숨이 차거나 무거워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거나 무거워서 주저앉고 싶다면 그때는 잠깐 멈춰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아마도 그건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 보다 무엇을 놓을 것인가를 아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적게 가지고도 편안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그 편안함은 무언가를 더 얻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집에 돌아가시면 방 한 곳을 천천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랍 하나, 선반 하나, 옷장 한 칸, 거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손에 들고 물어보세요. 이게 지금 내게 필요한가? 그러면 어떤 것들은 자연스럽게 손에서 놓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씩 놓다 보면 어느새 어깨가 가벼워진 걸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건이 줄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져서요. 우리는 평생을 쌓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천천히 내려놓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게 포기가 아니라 그게 바로 지금 이 나이를 사는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요. 적게 가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 는 말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